판례 사건 번호는 2017도 14,749이고 판례의 성격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사건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거짓말이었는지의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증언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고발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 또 그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건 개요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증언을 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고 이것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문제는 피고인을 고발한 시점이었다. 그 고발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 그 위원회에 속해 있던 위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실체 문제 이전에 그 고발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가라는 절차 문제가 핵심이 되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고발이 단순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지, 아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추 요건 인지가 문제되었다. 둘째, 청문회의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는데 그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이미 종료된 뒤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은 국회 위증죄의 소추요건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적법한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이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의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고발 역시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결국 그 고발의 기초에 제기된 공소도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요지를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일반 법정에서의 위증과는 달리 국회의 안건심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라는 국회 내부의 기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그 위증을 문제 삼아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생각이었다. 또한 제적위원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미 없어진 특별위원회의 과거 위원들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절차를 엄격하게 보아 적법한 고발이 없는 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비판은 두 방향에서 가능하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적법 절차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강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법률에 없는 방식으로 처벌의 길을 넓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소추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크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과거 위원들의 연서, 고발까지 허용하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고발권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경계할 만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대로 비판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국회의 진상규명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별위원회는 대개 활동기간이 짧고 위증 여부는 청문회가 끝난 뒤 자료를 맞춰보고 관련자 진술을 다시 들으면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활동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 봉쇄된다면 실제로는 거짓 증언이 있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 조사 기능은 약화되고 중요한 공적 사안에서 진실을 밝히는 기능도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수 의견은 헌법상 권력 통제 기능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을 더 앞세운 판단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형사법적 비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수 의견은 소추 요건을 엄격하게 본 점에서 형사법 원칙에 충실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 형벌권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맞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처럼 생각하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추 요건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 단서 조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위원들의 연서만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굳이 위원회 존속 중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특히 다수 의견대로라면 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 형사정책적으로는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이 전통적인 의미의 부검, 상해 감정, DNA 감정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위증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어야 하므로 인간의 기억과 인지의 한계를 따져보는 문제가 중요하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반복된 언론 보도나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진술이 거짓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과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질문 당시의 기억 상태, 질문 방식, 진술의 일관성, 외부 정보에 의한 기억 오염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은 엄밀한 의미의 법의학보다는 법심리학과 진술 분석 영역에 가깝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과학수사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전화한 적이 있는지, 관련 인물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다. 이런 사실은 보통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일정표, 출입기록, 차량 이동 기록, 메신저 대화, 관련 문서와 진술의 상호 대조를 통해 밝혀진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과학수사의 핵심은 혈흔 분석이나 유전자, 감정보다 디지털 포렌식과 행적 재구성에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서버 기록 확보, 통신사 자료 분석, 메타데이터 검토 같은 작업이 중요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증거의 보존 문제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짧고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CCTV 보존기간, 서버 로그 보존기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위증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즉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증이 드러나더라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 위증 사건에서는 법률 검토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과 디지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거짓 증언을 처벌하는 문제에서도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지만 대법원은 그보다 먼저 국가가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문이 제대로 열려 있었는지를 따졌다. 그 문이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다면 실체 판단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법치국가에서 형벌권 행사는 감정이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위증, 고발이 불가능해지는 현재의 구조가 국회의 진상규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드러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적법 절차와 죄형 법정주의를 중시한 타당한 판결로 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